안녕하세요. 나를 사랑한다는 말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평생을 살면서 정작 자신을 사랑하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남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일을 사랑했지만 정작 나 자신은 뒷전이었죠? 오늘은 다시 나를 사랑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랜 세월 잊고 살았던 나와 화해하는 시간 함께 시작해 보시죠. 우리 세대는 자기 사랑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웠죠. 남을 먼저 생각해라. 희생이 미덕이다. 내 욕심을 버려라. 특히 여성들은 더했습니다. 딸로서,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항상 누군가를 위해 살아야 했습니다. 남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으로서의 책임, 아들로서의 효도, 직장인으로서의 의무, 자신을 돌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한 67세 여성분의 고백입니다. 40년을 결혼 생활을 했어요. 남편 뒷바라지, 아이들 키우기, 시부모님 모시기. 제 인생이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며느리. 역할만 있었지 나는 없었어요.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깨달았어요. 이 사람이 누구지? 제 얼굴인데 낯설더라고요. 나를 너무 오래 잊고 살았던 거예요. 그날 처음으로 울었어요. 미안해, 나. 너를 너무 오랫동안 무시했구나. 60이 넘어서야 나와 만났어요.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지 않으시죠? 우리 대부분이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나는 항상 마지막 순위였습니다. 가족이 먼저, 일이 먼저, 돈이 먼저. 나는 늘 나중이었죠. 나중에 여유 생기면, 나중에 아이들 다 크면, 나중에 은퇴하면, 모든 게 나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중이 지금입니다. 이제 가족도 독립했고, 일에서도 은퇴했고, 여유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모른다는 것. 70세 남성분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평생을 회사 위에, 가족 위에 살았어요.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하고, 그렇게 40년을 일했어요. 은퇴하고 나니까 허전하더라고요. 이제 뭐 하지? 아내가 이러더라고요. 당신 평생 하고 싶었던 거 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취미가 뭔지, 관심사가 뭔지, 어떨 때 행복한지. 60년을 살았는데 나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세대의 현실입니다. 평생을 살았지만 정작 자신은 모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것. 이제부터 나를 알아가고 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첫 번째 단계는 나를 알아가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부터 시작하세요. 역할을 다 벗어버리고 순수하게 나만 봤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 65세 여성분이 이런 연습을 하셨습니다. 노트를 하나 샀어요. 그리고 매일 밤 나에 대해 하나씩 적었어요. 나는 커피를 좋아한다. 나는 아침형 인간이다. 나는 조용한 음악을 좋아한다.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했어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나에 대해 알게 되더라고요. 나는 사람 많은 곳보다 조용한 곳을 좋아하는구나. 나는 화려한 것보다 소박한 것을 좋아하는구나. 나는 빠른 것보다 느린 것을 좋아하는구나. 60년을 살고 나서야 나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나는 늘 좋아한다. 나는 할 때 행복하다. 나는 한 사람이다. 이렇게 문장을 채워나가다 보면 나를 알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과거의 나를 용서하는 겁니다. 왜 나는 그렇게 살았을까? 왜 나를 돌보지 않았을까? 후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나를 비난하지 마세요. 과거의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어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한 72세 남성분의 이야기입니다. 젊었을 때 건강을 너무 소홀히 했어요.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운동 안 하고 지금 여기저기 아픈 게 다 그때 때문이에요. 한때는 과거의 나를 원망했어요. 왜 그렇게 살았을까? 조금만 신경 썼으면 지금 이렇게 안 아팠을 텐데. 근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그때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가족 먹여 살리느라 정신없었고 건강은 당연한 줄 알았고
젊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죠?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어요. 이제는 과거의 나를 용서해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넌 잘했어. 정말 열심히 살았어. 이렇게 말해줘요. 과거의 나를 용서하는 것. 이게 나를 사랑하는 시작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나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겁니다. 우리는 남에게는 친절한데 자신에게는 가혹합니다. 친구가 실수하면 괜찮아. 누구나 실수해. 하지만 내가 실수하면 난 왜 이렇게 못나? 이상하지 않나요? 나에게도 친구에게 하듯 말해보세요. 한 68세 여성분이 이런 연습을 하셨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나에게 말을 걸어요. 오늘도 수고했어? 잘하고 있어? 너는 충분히 좋은 사람이야. 처음엔 너무 어색했어요. 미친 사람 같다 싶기도 했고요.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진짜로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누가 칭찬해주지 않아도 내가 나를 칭찬하니까 스스로 든든해지는 느낌이에요. 자기 대화를 바꾸세요. 비난하는 말 대신 격려하는 말을, 혹독한 평가 대신 따뜻한 이해를. 네 번째 단계는 나를 위한 시간 갖기. 하루 중 최소 30분은 오로지 나만을 위한 시간으로 만드세요. 그 시간에는 아무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한 분은 이렇게 하십니다. 매일 오후 3시는 제 시간이에요. 가족들도 다 알아요. 그 시간에는 제 방에 들어가서 음악 듣고 책 읽고 차 마시고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누워 있어도 돼요. 중요한 건 그 시간만큼은 나를 위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30분이 하루를 버티게 해줘요. 나를 위한 시간은 사치가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를 위해 돈 쓰기. 많은 분들이 자신을 위해서는 돈 쓰는 걸 아까워합니다. 아직 쓸만한데 뭐, 나는 괜찮아. 하지만 나를 위해 투자하세요. 좋은 음식 먹기, 편한 옷 사기, 필요한 물건 구입하기. 이건 낭비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투자. 한 70세 여성분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매달 10만 원은 무조건 저를 위해 써요. 책을 사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공연을 보러 가거나. 가족들이 처음엔 이상하게 봤어요. 엄마가 왜 저러지? 근데 제가 행복하니까 가족들도 좋아하더라고요. 나를 위해 돈 쓰는 게 가족을 위한 일이기도 하더라고요. 내가 행복해야 가족도 행복하니까요. 두 번째, 몸을 돌보기. 우리 몸은 평생 우리를 위해 일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몸을 돌봐줄 차례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영양 있는 식사, 정기적인 건강검진. 이 모든 게 나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스트레칭을 해요. 10분이면 돼요. 하면서 몸에게 말해요. 오늘도 고마워. 평생 나를 위해 일해줘서. 그러면서 구석구석 만져봐요.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어디 뻐근한 데는 없는지. 이게 나를 사랑하는 거더라고요. 몸의 소리를 들어주는 거. 세 번째, 경계 설정하기. 노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기 싫은 일, 부담스러운 부탁, 불편한 관계. 이런 것들에 아니오라고 말하세요. 많은 분들이 노라고 말하는 걸 어려워합니다. 나이 든 사람이 까칠하면 안 되지. 그래도 가족인데 거절하면 서운해하지 않을까? 하지만 경계를 설정하는 건 나를 존중하는 겁니다. 한 65세 남성분의 경험입니다. 아들이 매주 일요일마다 아이를 맡기더라고요. 처음엔 좋았어요. 근데 점점 부담이 되더라고요. 제 일요일이 없어진 거예요. 고민하다가 아들한테 말했어요. 한 달에 2번만 봐줄 수 있을 것 같아. 아빠도 쉬는 시간이 필요하거든. 아들이 섭섭해할까 걱정했는데 오히려 이해해 주더라고요. 아버지도 당연히 쉬셔야죠.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그 후로 관계가 더 좋아졌어요. 솔직하게 말하니까요. 경계를 설정하면 오히려 관계가 좋아집니다. 네 번째, 나만의 공간 만들기. 집안에 나만의 공간을 만드세요. 큰 방이 아니어도 됩니다. 작은 코너라도 괜찮습니다. 거기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두세요. 책, 사진, 식물, 음악.
그리고 그곳에서 나만의 시간을 보내세요. 한 분은 베란다 한쪽을 자신의 공간으로 만드셨습니다. 작은 의자 하나, 작은 테이블 하나? 거기가 제 세상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거기 앉아서 차를 마셔요. 아무 생각 없이 하늘만 봐요. 그 시간이 저를 충전시켜줘요. 온전히 나로 존재할 수 있는 시간. 5번째, 나를 표현하기. 내 감정을, 내 생각을, 내 욕구를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나는 이게 좋아. 나는 이게 싫어. 나는 이걸 원해. 평생 참고 살았다면 이제 표현할 때입니다. 한 68세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항상 중국 음식을 먹자고 했어요. 저는 중국 음식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40년 동안 참고 먹었어요. 어느 날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여보, 사실 나 중국 음식 별로 안 좋아해. 남편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40년 동안 같이 먹었잖아. 참고 먹은 거야. 남편이 미안해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왜 진작 말 안 했어? 다음부턴 당신이 좋아하는 거 먹자. 그 후로 우리 관계가 더 솔직해졌어요. 표현하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솔직한 겁니다. 그리고 솔직함이 진짜 관계를 만듭니다. 마무리 마이너스 1200만 1400.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를 사랑하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나를 사랑해야 남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빈 그릇으로는 남에게 줄 수 없습니다. 내 그릇이 먼저 채워져야 남에게도 나눠줄 수 있습니다. 평생 비워가며 살았다면 이제는 채울 때입니다. 나를 알아가고, 나를 용서하고, 나에게 친절하고, 나를 위해 시간 쓰고, 나를 위해 돈 쓰고, 나의 몸을 돌보고, 나의 경계를 지키고, 나의 공간을 만들고, 나를 표현하세요. 이 모든 게 나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내가 이래도 되나? 싶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60년, 70년을 남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 나를 위해 살 자격이 충분합니다. 죄책감 가질 필요 없습니다. 미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해왔습니다. 이제 당신 자신을 위할 때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것부터. 나를 위해 좋은 커피 한 잔 사기. 나를 위해 30분 책 읽기. 나를 위해 산책하기.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러다 보면 알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내가 행복해야 주변도 행복하다는 것을. 나를 사랑하는 건 나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결국 모두를 위한 일입니다. 행복한 나, 충만한 나, 자존감 있는 나. 그런 내가 있어야 가족도 행복하고 친구도 편하고 세상도 아름답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나를 사랑하는 연습을 시작하세요.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특히 당신 자신에게서. 오랜 세월 잊고 살았던 나에게 이제 다시 돌아가세요.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이제부터 너를 잘 돌볼게. 너를 사랑할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가장 먼저 당신 스스로에게 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